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의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우여곡절 끝에 어제 실시됐습니다.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지 23일 만이었는데요. 인사청문회를 하느냐 마느냐 또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하느냐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무래도 인사청문회를 바로 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정치권을 설득한 건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였습니다. 무려 11시간이나 이어졌던 기자간담회, 그리고 모든 뉴스를 덮어버렸던 조국 후보자 관련 언론 보도들, 오늘 미디어 비평에서 짚어보겠습니다. 9월 7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이죠. 미디어 비평. 오늘도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장님. 일단 인사청문회가 어제 참 오래 걸렸지만 실시됐어요. 예. 이 청문회 개최가 늦어지면서 언론을 통해서 조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 보도가 수없이 넘쳐났고요. 예. 또 사상 초유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는 상황까지 벌어졌었죠. 네. 이렇게 되자 조국 후보자가 자신과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답하겠다면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는데요. 이 기자간담회를 계기로 인사청문회가 급물살을 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 기자간담회 관전평 한번 네.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제 주변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복 질문을 하는 기자들이 너무 많더라. 네. 맥락과 관계없이 준비한 질문을 읽기만 하는 것 같다. 무슨 기자가 자기 질문을 저렇게 핸드폰을 보고 줄줄줄 읽고 있냐. 질문거리가 너무 부족해서 루머 기사만 무한 반복하는 것 같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네. 저의 생각도 사실 비슷한데요. 일단 기자간담회 이후에 나온 언론 보도들을 보면 대부분의 보도들이 굉장히 요란하게 기자간담회를 했으나 뭔가 밝혀진 내용은 없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였고요. 또 반면에 조국 후보자가 제대로 또 뭔가 본인에 대해서 해명한 것도 없다라는 식의 보도들이었어요. 네. 근데 그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미디어스의 보도인데요. 조국 의혹 입증하는 기자의 한 방은 없었다라는 제목의 보도였어요. 네. 저는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한 방이 없었다. 이 보도는 소제목도 의미 있는데요. 조국 간담회 기자들 딸 사모펀드 의혹 반복 질문, 조국 위법은 없었다라는 소제목이었어요. 딱 이 내용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지만 한 방이 없었고 수많은 의혹을 반복 질문했는데 조국 후보자는 위법이 없었다라는 말만 또 대답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수많은 질문이 기자들에게서 쏟아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후보자가 굉장히 난처하게 할 정말 그의 의혹을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기자의 질문이 없었을까? 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 사회가 좀 많이 기자들을 꾸짖는 그런 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네. 대부분 시사 프로그램과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제발 좀 하자. 네, 맞아요. 네,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이런 보도들, 의혹들에 대해서 검증하는 자리가 이뤄질 텐데 네. 왜 계속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가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네. 방금 하신 말씀 들어보면 한 질문 또 하고 이미 보도된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이었다. 네. 그러다 보니 각종 포털 댓글에는 한국 기자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네. 이런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 저도 공감하는 그런 비판이었는데요. 사실 저도 너무 바빠서 전체를 다 듣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중간중간에 2시간씩 듣고 또 2시간 듣고 이렇게 해서 많이 들었는데
분명히 제가 일을 하면서 듣긴 하지만 전에 들은 질문하고 너무 똑같은데 왜 저 질문 또 하지? 방금 전에 후보자가 답변했는데 또 그 질문 왜 또 하지? 이런 네. 생각이 계속 드니까 네.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 그리고 전 국민이 이 상황을 다 보고 있는데 저는 조국 후보자 당사자보다 그 질문을 하는 그 기자들이 더 민망하고 부끄럽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자들은요 또 변명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기자협회보 기사를 좀 보면은요, 새벽 2시까지 이어졌지만 조국 해명으로 끝난 기자간담회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네. 근데 이 기사에서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일 급조 강행, 현장 기자들 기울어진 구도로 진행. 네. 그러니까 현장 기자들은 불편했다 이거죠. 네. 그리고 청문회 무산 4시간 만에 시작. 기자단 하루 연기 제안 거절당해. 초반엔 민주당 출입만 허용. 각사 검증팀 법조팀 참석도 어려워. 기자들 증인 자료 요구 못하고 욕먹는 환경에 간담회 들어간 셈이라는 게 다 소제목이었어요. 네. 근데 이 기사에서 신문사 A 기자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네. 겉으로는 기자단과 상의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통보였다. 준비 시간도 부족해서 정신없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기레기 지적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간담회 취재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기자들을 사실상 들러리 세운 것이다. 이렇게 그 상황을 지적을 했대요. 네. 또 신문사 B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자들은 증인 출석,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없다. 준비 시간은 부족했고 실제 질문 수준도 높지 않았다. 무슨 질문을 하든 화살은 기자에게 돌아간다. 언론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에서 들어간 셈이다. 개별 회사가 모인 국회 기자단이 몇 시간 내에 빠르게 행동하기도 어렵고 판이 만들어졌으니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네. 언론 자체가 노란한 거라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급했다라는 그런 반응이었는데요. 네. 이런 기자들의 볼멘 소리가 제법 많이 들려옵니다. 네.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묻고 저도- 싶네요. 저도 주변에서 네. 이제 기자분들이 네. 방송사에 같이 근무하는 혹은 이제 타사에 계시는 기자분들이 사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시작하기 3시간 전에 통보가 됐고 또 출입처 관련 시스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우리나라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네. 이게 뭐 사회부, 정치부, 뭐 법조팀 이렇게 네네.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취재하는 카테고리 내에서만 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 네네. 거예요. 근데 기자들은 원래는 이 조 후보자 관련된 그 기사 팔로우를 법조팀 법조팀에서 중심으로 하니까. 해오지 않았냐. 그런데 기자간담회는 덜컥 국회에서 열렸다. 그러니까 그럼 국회 출입 기자가 그렇죠. 먼저 물어봤다. 국회는 그러면 정당팀인데 네. 이게 완전히 이게 출입처가 좀 다르고 그동안 팔로우해온 어떤 전문 지식이 있는 기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와 그 상황이 되지 않았다라고 뭐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찌됐든 각 사에 한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기자들은. 그렇다면 당연히 뭐 특별히 외국에 나가 있지 않는 이상은 법조팀 기자가 빠르게 가서 질문을 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무조건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만 들어올 수 있다 한 게 아니고 국회에 출입하는 그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에서 한 기자가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물론 시간이 짧았긴 했지만 기사를 그렇게 많이 쏟아냈던 언론사들이 그 기사 본인들이 쏟아낸 기사에 대해서 정말 듣고 싶은 해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그냥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이 보기에는 아유 우리나라 기자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나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 그동안에는 아유 국회의원들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구나.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듣고 말하고 질문하고 이런 게 굉장히 학습이 안 돼 있구나라는 이야기들 저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변명하기 참 어렵다. 이게 이번에 기자들이 좀 자성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부 포털에 네. 이제 실시간 검색어에 뭐 바로 직후에 뭐 근조 한국 언론, 네, 네. 한국 기자 질문 수준 이런 게 이제 상위에 올라오면서 네.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들을 좀 네. 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또 뭐 한편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밖에 안 됐다. 네. 우리가 기울어진 구도 속에서 사실은 우리 당할 줄 알고 들어갔다. 뭐 이렇게 변명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네. 좀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어린 연차에 기자들이 질문을 하느라고 이렇게 네. 질문을 자꾸 휴대폰을 보고 하고 이렇게 했다. 한 말 또 하고 이런 게 있다라고 네. 하시는데 네. 정말 그게 가장 아쉽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데스크급이 가서 정말 우리 언론사가 당신에게 당신에 관련돼서 이러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약간 그 영화처럼 영화에 보면 굉장히 노 기자들이 그 오셔가지고 백발의 기자들이 정말 아프게 하는 질문을 네. 하잖아요. 네. 그런 멋있는 장면을 국민들은 기대했는데 이렇게 정말 취재도 안 했거나 굉장히 어린 가장 막내의 기자들이 와서 이렇게 약간 그야말로 받아쓰기식 질문을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 좀 민망했다라는 것과요. 네. 그리고 조국 후보자 말 중에 이거 하나는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밤 10시에 남성 기자들이 후보자의 딸의 집에 가서 취재를 시도했다라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제발 이건 하지 말아달라라고 호소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은 뭐 사실로 지금 어느 기자인지 뭐 저는 모르겠지만은 네. 이건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조국 후보자를 검증하자는 것이지 딸을 괴롭히자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고 일어나면 단독이라는 네. 타이틀이 붙은 그 각 언론사별 기사들이 네. 그 조 후보자의 의혹을 따지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졌고요. 또 몇 시간 후면 그 단독이었던 기사가 다른 언론사의 또 다른 타이틀로 바뀌어서 계속해서 기사가 릴리즈되는 네. 그런 좀 양상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요즘에 뉴스를 소비하는 어떤 패턴하고도 네. 연관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과거에는 그 신문 지상에서 기사를 봤기 때문에 그 정해진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네. 기사를 이렇게 넘기면서 이 기사도 있고 저 기사도 있고 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주로 모바일과 포털로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뭐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뭐가 올랐나. 네. 보통 1위부터 20위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가 뭐가 있나? 그럼 대부분 조국. 또 가장 많이 본 뉴스 뭐 있나? 그럼 또 대부분 조국.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보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 그 기사를 클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고요. 네. 기자들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뉴스 소비자들한테 많이 소구되는 기사들 중심으로 기사를 올리려는 경향. 그렇죠. 네, 이런 현상들이 이번에 그 조 후보자 관련된 의혹 보도들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양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우리 언론의 소비 방식이 너무 뭐랄까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봐야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간 검색어나 또는 많이 본 기사 위주로 하고 또 포털이 제공해주는 우리에게 이제 주는 그런 네. 정보들을 본다거나 또 요즘은 이제 SNS를 통해서 기사들을 많이 보는데 그 네. SNS 기사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보는 뉴스 또는 자극적인 뉴스 위주로 이제 네.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분이 아니라면은 대부분 나에게 들어오는 그냥 그렇죠. 보여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언론사 입장에서는 내 기사가 하나라도 누군가가 봐서 클릭을 해야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업성과 시민들은 그 상업성과 상관없이 나에게 보여지는 보도가 그거다라는 걸 맞물리면서 특히 이번 조국 후보자 관련 보도는 정말 어뷰징 천국이었다. 사실 그 누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제대로 의혹을 가지고 네. 무엇을 썼다기보다는 그 뭐 70만 건이네 뭐네 지금 굉장히 카운팅도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네. 그 수많은 언론 보도의 대부분은 어뷰징 기사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그 많은 기사 우리가 다 필요로 했는가 우리 사회가. 네. 그게 아닌데 그 정도의 기사는 정말 필요 없는데 그렇죠. 언론 전체가 과잉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보도를 쏟아내고 우리는 그 속에 그 홍수 속에서 정말 다른 정보는 거의 보지 못하는. 네. 근데 이게 조국 후보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에 찬반 조국 후보자를 좋아하느냐 아니냐랑 상관없이 다른 수많은 뉴스가 묻혀버린다는 거죠. 이 네. 뉴스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뭐 또 어떻게 보면 여론을 왜곡하는 현상이 분명하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우려가 네. 실제로 네. 일각에서는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 처장님 저희도
이런 조국 관련 기사에 묻혔던 네. 김용균 씨 관련 네. 특조위 네. 예, 결과 보고 내용을 좀 해주시려고 했는데 저희도 오늘 조국 그러니까요. 후보자 관련 네. 그 언론 보도들을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또 다 됐어요. 네. 네, 저의 의도는 이게 아니었는데 네.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묻혀진 뉴스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빨리 이 혼란을 좀 자성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의혹 보도를 할 때도 좀 제대로 하고 그리고 아무리 중요한 의혹이 있어도 다른 내용들이 좀 균형 있게 보도들이 전달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YTN 뉴스 FM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애정어린 비판을 직접 달려가서 들어보는 열린 마이크.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YTN 라디오의 열렬한 애청자, YTN 라디오 서포터즈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열린 마이크. 오늘은 김예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애청자를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바다에서 취미생활을 즐기시는 류현미 청취자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먼저 어떤 분일지 자기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 10년 정도 회사에서 경영지원부에서 재무회계 일을 하고 있는 류현미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계 쪽으로 업무를 맡게 됐는데 숫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잘 맞더라고요. 원래 제 업무 자체는 그렇게 해외 나가는 업무는 아닌데 한두 달에 한 번씩 정도는 계속 해외 출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회사에서 재무 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류현미 청취자님은 사실 최근에 굉장한 취미생활을 즐기고 계시는데요. 네. 바다가 보고 싶어서 강원도 동해바다 여행을 우연히 갔다가요. 네. 이 취미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어떤 취미활동인지 현미님 얘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바빠서 자주 못하기는 하는데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해서 바다로 자주 나가서 다이빙 즐기고는 해요.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좀 더 깊은 바다를 많이 경험하고 싶어서 자격증 좀 따게 됐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레스큐 다이버까지는 땄어요. 인명구조할 수 있는 다이버라서 내 친구가 위험에 빠졌을 때 사실은 필요한 자격증이라서 그것까지는 가지고 있어요. 와, 그 인명구조 자격증까지 갖고 계신 스킨스쿠버를 즐기시는 분 네. 멋지신데요? 네, 맞습니다. 이 스쿠버 다이빙이 자격증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수심의 한도가 달라진다고 해요. 네. 현미님께서는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이 레스큐 자격증을 따게 되셨다고 했는데요. 주말마다 이 취미생활을 열심히 즐기시고 계셨습니다. 또 한편 현미님은 저희 YTN 라디오의 애청취자이시기도 한데요. 어떻게 저희 YTN 라디오를 듣게 되는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YTN 라디오가 있는 줄 몰랐었어요. 몰랐는데 듀에토의 팬이다 보니 듀에토 두 분이 이제 YTN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해서 그때 처음 알게 됐죠. 라디오 같은 경우는 사실 차량에서 듣는 경우가 많은데 워낙에 주파수를 한번 고정해 놓으면 쭉 듣는 타입이라서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YTN 라디오의 애청자가 되신 네. 류현미 님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10년 정도 차량에 다른 주파수가 고정이 돼 있었는데 어딥니까? 100 이상대가 되는 숫자인데요. 네. 그런데 저희 YTN 라디오를 듣자마자 이 10년 된 애인을 버리고 네. 94.5에 주파수를 고정시켰다고 하십니다. 그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 100 넘어가는 주파수를 고정하셨던 분이라면 저희가 94.5잖아요. 그렇죠. 한참 앞으로 와야 되거든요. 많이 돌려야 네, 되죠. 한참 오셔야 되는데 이게 보통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만큼 잘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 이제 10년 된 애인 버리고 이제 갈아탈 때가 됐다. 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네.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도 YTN 라디오가 현미님의 취향을 저격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꼈을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신문 잘 안 보니까 뉴스 접할 길이 별로 없는데 시간대별로 뉴스를 계속해서 방송을 해주시니까 이슈 같은 것들 요약해서 들을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았고, 다른 시사 프로그램들 보면은 굉장히 경직돼 있고 딱딱한 분위기들이 많은데 YTN도 다른 프로그램들하고는 좀 다르게 유머러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하고 전문가적인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이상한 아재 개그 같은 걸 많이 하시면서 분위기를 그냥 즐겁게 진행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제 취향이었어요. 네, 이상한 아재 개그를 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군요. 있죠, 저희. 네,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상한 아재 개그를 하는 시사 프로그램. 바로 최영진 아나운서가 진행하시는 오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상하다고 하니까 제가 최영진 아나운서한테 꼭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네. 이상한 아재 개그는 하지 말라고요. 네. 무엇보다 이 매력에 빠지신 이유가 사실 패널로 모시는 분들이 뭐 교수, 변호사 이런 전문가 네, 분들이잖아요. 시사평론가. 네. 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데 이런 개그를 던짐으로써 분위기가 편안하게 만들어져서 네. 시사 내용도 쉽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어서 저희 방송의 아쉬운 점, 바라는 점도 있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노래가 조금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노래도 사실은 듣다 보면 중장년층들 위주로 해서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아이돌 노래도 좀 많이 틀어주셨으면 좋겠고, 노래 연령대가 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YTN 화이팅! 네. 노래가 좀 아쉽다. 네. 네. 노래가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좀 다양한 연령층에 호소하는 그런 노래를 좀 선곡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이렇게 애청자분들은 주파수를 하루 종일 고정해 놓고 들으시다 보니까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뉴스도 좋고 시사도 좋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좋은데 듣다 보면 이제 노래도 좀 듣고 싶으니까 네. 노래도 자주 좀 들려달라, 이런 의견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사실 이 현미님께서는 8, 90년대 노래가 많이 나와서 네. 본인 취향이라서 너무 좋지만 네. 요새는 또 아이돌 노래들 굉장히 네. 좋은 노래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노래도 자주 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10년 이상 다른 라디오 방송의 팬이셨다가 최근에 저희 94.5, FM 94.5에 새로운 식구가 되신 류현미님 만나봤는데요. 앞으로 저희도 유현미님 말씀대로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은 리포터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욕을 하시면 듣겠다. 지나가다 때리셔도 맞겠다. 그러나 학교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지난 2017년 강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2차 주민 토론회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장애인 학부모 대표가 울먹이면서 한 말입니다. 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우리 사회에 울림을 준 사례였죠. 그런데 이달부터 한 특수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학교 이름이 서울 나래학교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국 특수학교 학부모 협의회 정순경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우선 서울 나래학교 개교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들었어요. 학교가 네, 맞습니다. 학교가 들어선다고 한지 얼마 만에 문을 열게 된 건가요? 서울에 있는 공립특수학교가 세워진 지가 이제 2012년도 경운학교 이후니까 한 17년 이상 걸려서 설립된 학교예요. 무려 17년이 걸렸어요. 네. 그러면은 이 공립특수학교 경운학교 이후에는 네. 서울에 특수학교가 없었던가요? 예, 설립된 곳이 없었습니다. 아, 특수학교로. 네. 그래요. 이 서울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 이 서울에도 특수학교가 그간 없었다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네. 17년이라는 이 오랜 세월 왜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된 건가요?
일단 서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제 설립도 어려웠었고,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런 요구가 계속 학생들의 교육권 때문에 네. 교육부나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는데, 부지 선정도 어렵고, 지역 주민의 반대 등을 좀 생각을 해서 그동안 추진 못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학교 부지 선정도 어렵고, 네. 그 학교가 들어선다고 알려지면 지역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고, 예. 네. 참 어려움 끝에 서울 나래학교 문을 연 건데요. 네. 이번에 문을 연 서울 나래학교 어떤 학교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서초구에 생기는 서울 나래학교는 그 학교의 특성이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네. 학교 시설도 그냥 모두 휠체어로 타고서도 모든 곳을 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고요. 네. 화재나 재난 등에도 이제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아직은 이제 2학기에 중간에 그러니까는 개교한 학교라서 현재는 지체장애 학생들이 한 66명 정도 입학을 했고요. 네. 순회학급까지 포함해서 한 27학급 정도 있다고 하고, 이게 내년 3월이죠. 2020년 3월에는 유치과정부터 이제 고등학교 이해 전공과 과정까지 2년의 전공과 과정까지 생각을 해서 네. 모든 이게 학교가 이제 총을 인하면 170명 정도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학기 중에, 그러니까 지금 2학기잖아요. 우리나라는 네네. 이제 9월에 네. 2학기부터 개교를 하다 보니까 아직은 한 60여 명의 지체장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내년 3월이 되면 이제 유치원부터 네. 고등학교 전공과 과정까지. 전공까지 170여 명이 아마 학생이 다니게 될 거다. 네, 아무튼 참 다행이고요. 앞서서 이렇게 특수학교 들어서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특수학교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인근 주민들이 반대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오래 걸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그 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들어오면 동네가 안 좋아진다.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주장들이 좀 있었겠죠? 네. 그간에 이제 주민들이 반대하실 때 이제 아까 얘기하신 그런 사유로 많이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특수학교 주변에 이제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는 내 주변에 특수학교가 생기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셔서 네. 이제 과거 몇 년 전에 이제 교육부에서 이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찾기 위해서 연구 조사를 한 결과도 있는데 네. 오히려 떨어진 곳은 없고 상승했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네. 이번에 이제 근거가 없지만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내 지역 주변에 장애 학생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두려움에 네.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수학교가 오히려 생긴 뒤에는 동네 환경이 오히려 도로를 확장한다던가 편의시설이 들어온다던가 이런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네. 그런 장점들이 오히려 생긴 이후에도 있는 거가 이제 주민들이 이제 생긴 이후에 주민들이 말씀하고도 계세요. 네. 과거에는 님비 현상이라고 해서 내 집 앞마당만큼은 안 된다.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반대 여론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일부러 반대로 핀비 현상이라고 해서 이런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 이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주변 환경이 함께 좋아지는. 네네.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동네에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 그동안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이런 특수학교가 들어왔을 때 오히려 집값이 상승했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군요. 네네. 이번에 개교한 나래학교는 제가 듣기로 행정예고가 있은 후에 3년 만에 설립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 그동안 부지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늦어졌던 거에 비하면 행정예고 이후에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공사기간에 따라 학교 설립기간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 이번에 개교한 서울 나래학교는 기존의 학교보다 공사기간이 짧았다고 해요. 중간에 앞에
그런 뭐 행정적인 것 때문에 짧아가서 9월에 개교하기 위해서 네. 뭐 교육청이나 주민들이나 모두 이렇게 협력을 해주셔서 빠르게 설립할 수 있었다고 라고 보고요. 네. 뭐 일례로 2017년 9월 달에 주민 앞에서 무릎을 꿇어가면서 하소연했던 그 서진학교에도 네. 같이 9월에 개교하기로 하였으나 네. 지금 개교를 지금 내년 3월로 연기돼서 공사는 되고 있어요. 그 학교도 네. 3월에 개교할 거라고 보고 네. 같이 그 중랑의 동진학교도 그 당시 2015년도에 계획서를 수립했으나 지금 아직 부지 선정에 이런저런 사유로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이것도 추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강서구에 지금 설립 예정인, 개교 예정인 서진학교, 그리고 또 중랑구에, 들어설 예정이지만 아직 부지 선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동진학교, 이런 서울 시내의 특수학교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네. 지금 그러면 현재, 앞서 경운학교 외에 두 번째로 나래학교가 문을 열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서울 내 지금 자치구만 해도 25개거든요. 네. 특수학교 현황이 네. 어떻습니까? 서울에 25개구 자치구가 있지만 특수학교가 없는 곳이 8곳이 있습니다. 네. 8곳에 없는 곳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지만 특수학교도 필요하고 지금 일반 학교에서 같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통합학부도 필요한데 지금 아예 없거나 과밀화되거나 해서 각각 학교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지만 장애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갈 수 있을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현재 너무 좁거나 없는 상황이에요. 네. 12년 동안 그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사회를 진출하잖아요. 네. 현재 장애 학생들은 학급도 부족하고 학교도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네. 원거리 통화가 가마리 때문에 좀 힘들지만 더 많은 교육 장소가 제공되고 특수교육의 양적 성장도 함께해서 질적 성장도 돼야 되고요. 네. 특수학교도 학교고 장애 학생도 학생이에요.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자 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 저희 어른들이 학생들한테 앞으로 자라날 학생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에서 같이 편견 없이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 정순경 대표였습니다. 이번 나래학교가 개교한다는 기사에 축하한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 중에는 이런 댓글도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는데요. 그냥 당연한 건데 이걸 농성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당연한 권리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특수학교나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륜 라디오 YTN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팟빵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베리 매닐로우의 Can't Smile Without You 준비했고요. 저는 일요일인 내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